제 지인들이 이거 진짜 실화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끌리나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한 달 살기를 다시 하러 가는 거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한 3개월쯤 전에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 꿀팁 숙소편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시 그 영상을 보니까 편집이나 내용적으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재촬영을 통해서 좀 부족한 점들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총 비용, 숙소, 카페, 식당 등등등 제가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단 숙소를 고를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숙소를 어느 쪽에 잡으면 좋을지 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한 개의 숙소에 머물면서 좀 지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혹은 좀 아쉽거나 후회하진 않을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처음 2주 동안은 서쪽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동쪽에서 이렇게 총 한 달 반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대되는 지역에다가 숙소를 잡았더니 어딜 가도 이동하는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좀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숙소를 고르시기 전에 한 개의 숙소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 아니면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고 싶은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숙소를 구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미스터맨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신 다음에 홈 화면에서 제주도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날짜와 인원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명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 날짜와 인원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 조건에 맞는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저는 또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을 때 눌러서 후기도 수시로 살펴보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미스터맨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숙소 예약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실 때 육지에서의 내 생활을 한 달간 멈추고 가야 하는 만큼 굉장히 빨리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 말은 숙소 예약이 굉장히 빨리 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전부터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을 시작했는데도 원하는 숙소는 다 풀부킹이었고요. 0순위, 1순위 이런 숙소들은 다 풀부킹이었고,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숙소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여유 부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숙소 꼭 예약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숙소를 발견했을 때 이 숙소를 예약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건 바로 관리비인데요. 이 관리비가 숙박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리비가 숙박비에 포함이다 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 미포함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4주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금액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비가 숙박비에 포함도 아니고 명확한 금액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퇴실 후에 관리비 폭탄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고 가셨다가 이런 큰 지출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관리비는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곳은 난방비는 별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할 건 바로 숙소의 쓰레기 처리 방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 지인들이 이거 진짜 실화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실화고 저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첫 번째 숙소에 갔을 때는 그 펜션 내에 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식으로 쓰레기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쓰레기장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숙소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장을 못 찾겠더라고요. 진짜 사방팔방을 다 뒤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쓰레기장이 없길래 호스트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혹시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말 친절하게 위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위치? 약도를 보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찐 지도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숙소에서 2km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몰랐는데 제주도는 동네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대요. 이거는 그냥 모르고 간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숙소 자체가 인도가 없이 차가 정말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 옆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안 가져왔으면 그 쓰레기를 버리러 어떻게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아찔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출을 할 때마다 차에 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요 3개 중에 하나씩은 꼭 가지고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타면서도 정말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예약하려는 숙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궁금하다 혹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호스트님께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는 아니고 한 가지 팁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뭐 시장, 이마트, 농협 이렇게 많이 다녀본 결과 제 기준에서는 농협이 가장 물건도 좋고 저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농협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제주도 한 달 살기 총 비용을 공개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주도를 혼자 간 게 아니고 둘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2인 기준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저는 컨텐츠 촬영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공개를 할게요. 카페 60만 9,500원, 식당 110만 7,500원, 마트, 시장, 편의점, 약국 47만 7천원, 주유비가 31만 9천원, 백값이나 공원 입장료 다 통틀어서 7만 4,200원, 소품샵 25만원, 숙박비 185만 4,500원, 차량 탁송비 62만원, 이렇게 해서 총 531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 값은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그거는 일단 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 금액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 감안하시고 비용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